리얼티 스터디 팁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죠. 바로 추정 비례율인데요. 이것 때문에 궁금한 점 많으셨죠?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싹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건축 비례율이 120%가 나왔다? 와, 이거 완전 대박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조합원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과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비례율이 대체 뭔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숫자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조합원의 진짜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똑똑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추정 비례율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보여주는 숫자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내놓은 헌집, 그러니까 옛날 자산 가치에 비해서 우리 재건축 사업 전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것 같은가, 그 예상 수익성을 퍼센트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비례율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새로 지은 아파트랑 상가, 이걸 다 팔아서 벌어들인 돈, 이게 바로 총 수입이죠. 여기서 공사비, 이자, 보상비 같은 온갖 비용, 즉 총 사업비를 싹 뺍니다. 그럼 뭐가 남죠? 네, 순이익이 남죠. 이 순이익을 조합원들이 내놓은 옛날 부동산 가치,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업의 순이익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100%를 기준으로 봅니다. 100%가 딱 본전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높으면 우리 사업이 이익이 나는구나.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이건 손해보는 사업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례율이 80% 밑으로 떨어지면 사업을 아예 중단시킬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례율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야호 하고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비례율의 함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례율의 함정이란 게 뭐냐면요. 비례율 수치는 높은데 이게 반드시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숫자가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이는지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딱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 사례 A와 B를 한번 보세요.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B는 조합원 분양가를 8억이 아니라 9억으로 슬쩍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총 수입이 늘어나니까 계산상으로 추정 비례율이 100%에서 120%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와, 숫자만 보면 B가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자, 이게 바로 마법 같은 함정의 실체입니다. 보세요. 비례율이 120%로 올라가면서 내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권리가액도 5억에서 6억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3억 원으로 사례 A랑 똑같습니다. 와, 비례율은 20%나 올랐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단 1원도 줄지 않은 거죠. 함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종전자산 평가액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의 옛날 자산 가치를 일부러 좀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까 그 계산 공식 기억나시죠? 나누는 값, 즉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전체 결과값인 비례율은 인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또 한번 볼까요? 사례 D는 내 자산 평가액을 5억에서 4.5억으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비례율이 100%에서 111%로 올랐죠. 와, 이것도 좋아 보여요? 하지만 최종 분담금을 계산해 보니 어떻습니까? 신축 분양가 10억에서 권리가액 5억을 빼면 최종 분담금은 5억 원, 사례 C와 또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비례율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비례율이 이렇게 함정이 많으면 도대체 우리 조합원들은 뭘 보고 이익을 따져야 하는 거냐? 맞습니다. 진짜 이익은 비례율 숫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조합원의 진짜 핵심 이익은요, 비례율 계산하고는 사실상 큰 상관이 없는 바로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조합원 분양가 할인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가격보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훨씬 싸게 새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평형 아파트를 받는데 이 할인 혜택만으로도 1억 8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이익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분양가 할인 혜택, 그리고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생기는 시세 차익, 이 두 가지가 비례율 숫자 노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합원 여러분이 가져가는 진짜 배기 이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런 숫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똑똑한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 조합 총회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 비례율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만 묻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이 두 가지를 꼭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첫째, 내 옛날 집, 내 자산 평가액이 주변 시세에 맞게 공정하게 책정된 겁니까? 그리고 둘째, 우리가 받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충분히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이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사업은 이겁니다. 내 옛날 자산은 시세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새로 받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예를 들어 한 80% 수준으로 받고, 그러고도 사업 전체 수익성이 좋아서 비례율이 100%를 넘는 것, 이 세 가지 박자가 딱 맞을 때 그게 바로 진짜 대박 사업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이 추정 비례율은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 절대 고정불변의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공사비가 오를 수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단순히 비례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울고 웃지 마세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우리 사업의 진짜 속살, 진짜 가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그 가치를 보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